안녕하세요. 뉴욕에 산 소식가 아트씨입니다. 오늘은 뉴욕과 뉴저지에서 저의 일상을 담은 브이로그를 가져왔어요. 맨해튼에서 전시도 보고 뉴저지에 있는 아이키아에 가서 가구 구경도 했습니다. 한국 여성으로서 뉴욕에 사는 삶이 어떠한지에서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프리츠라는 예술 박람회를 보러 더 쉐드라는 공간에 가고 있어요. 뉴욕은 이제 화창한 날이 많아요. 온도가 17도에서 27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초여름 날씨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쉐드라는 문화 복합 공간은 딜러 스코피디오 앤 렌프로라는 건축 스튜디오에서 리드를 하고 락웰 그룹에서 협력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맨해튼 미드타운 웨스트에 첼시라고 갤러리들이 많은 곳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거기에 허드슨 야드에 위치한 베슬, 유명하죠. 그 베슬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쉐드입니다. 더 쉐드에 위치한 이 빌딩의 이름은 블룸버그 빌딩입니다. 모든 형태의 예술을 수용하려고 지어진 센터이며 안과 밖에서 보이는 구조물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빌딩은 2019년도 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더 프리츠라는 예술 박람회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갤러리들이 모두 모여서 현대적이고 지금 현재 유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인지 전시된 작품들이 대부분 최근작이었어요. 심지어 2022년도 작도 있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전 세계의 유명한 갤러리에 또 대표적인 아티스트들의 작품들을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입장료가 12만 원 정도 했는데 전시를 보기 전에는 너무 비싼 것 같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전시를 보고 나니 충분히 납득이 가는 금액이었습니다. 왜 뉴욕 맨하탄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인지 알 수 있게 한 전시였어요. 물론 이런 전시를 보려면 돈이 많이 들긴 합니다. 뉴욕에 살다 보면 항상 물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뉴욕이 경제, 문화, 예술의 중심지인 만큼 여러 이벤트들이 벌어지는 곳인 건 맞지만 그 이벤트에 참여를 하려면 항상 돈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소득 수준에 따라 느낄 수 있는 문화, 예술의 정도와 수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뉴욕, 맨하튼이라는 도시가 주는 느낌은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고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이겠지만 외국인으로서 미국에 살면 비자를 통해서 신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살이 엄청 많이 빠졌을 때도 비자 문제 때문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외국인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학생 신분이라는 것은 이후에 비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외국인으로서 외노자로서 일하면서 살고 있는 뉴욕과 제가 10년 전쯤에 여행으로 온 뉴욕은 정말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선 뉴욕은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 있고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뉴욕에서만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혜택들을 돈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한국에서 살던 서울보다도 훨씬 더 자본주의를 느낄 수 있고 훨씬 더 극명한 사회 빈곤층과
부유층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뉴욕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전한 서울과 달리 맨해튼은 어느 동네에 사느냐에 따라 본인의 안전이 매우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맨해튼은 원래도 월세가 비싼데 안전한 동네일수록 월세가 더 비싸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구 밀도에 비해 공간이 적다 보니 편의시설이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서울보다 훨씬 살기가 불편해요. 공간도 좁고요. 그리고 재작년부터 일어났던 아시아인 혐오 범죄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맨해튼에 살면서 직접 느껴보지는 않았지만 언제든 저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렵게 합니다. 관광객으로 오면 보고 즐기고 쇼핑할 거리가 많은 곳이지만 실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안전에 대해서 항상 유의하게 되는 도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화려하지만 실제로 생활할 때는 그 어디에서보다도 자신을 챙기고 보호해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좋은 점도 있어요. 바로 도시라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제가 미국 시골에서 학교를 다닐 때는 정말 인종차별을 많이 당했어요. 대놓고도 당해봤고 아주 교묘하게도 당해봤고요. 시골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고 뭔가 기대치가 없는 느낌이었거든요. 하지만 맨하튼은 워낙 다양한 인종이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아시아인들도 많은 곳이어서 인종차별을 대놓고 당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 연구실만 해도 아시아인들이 절반 이상이니까요. 그래서 일만 열심히 한다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제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소속감이 훨씬 큽니다. 지하철도 더럽고 치안도 좋지 않은 뉴욕에서 저는 왜 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일단 그냥 도시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북적북적하고 아무도 내 행동을 신경 쓰지 않는 도시의 익명성이 좋아요. 그리고 예술을 사랑하는 저로서는 모든 형태의 예술을 즐기고 관람할 수 있는 뉴욕이 정말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대중교통이 서울과 달리 너무 지저분하고 사람이 어딜 가도 많은 것은 싫지만 길 모퉁이를 돌아서면 어디에선가 음악 소리가 들리고 언제든지 본인이 원하면 어떠한 예술이라도 접할 수 있다는 환경 자체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가장 빨리 그리고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도 너무나도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뉴욕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처 뉴저지로 이사가 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뉴욕이 살기에 좋은 곳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디에서 살더라도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도시인 뉴욕에 대한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살고 있고 본인이 사는 곳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계시나요? 저는 앞서 말한 단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 살고 있는 현재 저의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스럽고 감사합니다. 불편한 점은 많지만 그래도 뉴욕이라는 곳에 살 수 있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코비드가 조금 나아졌으니 앞으로 뉴욕을 좀 더 즐겨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